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자, 6월의 첫날이자 주말로 향하는 금요일입니다. 한민족 네트워크도 시작할게요. (740만) 재외동포의 동향을 통신원과 현지 방송인에게 들어보는 동포사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볼게요. 오클랜드의 이준섭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예, 새로운 달 6월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 소식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당시 군인들을 찾아서 23년째 이렇게 보훈 행사를 갖고 있는 한인 동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작은 도시 더니든 한인회와 참전용사를 사랑하는 모임인 참사모 회원들은 오는 23일 저녁 시내 한 식당에서 참전용사 5명 등 총 25명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참전용사가 작고에 참석하지 못하면 미망인과 손자 등 가족들이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니든 한인들이 처음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난 1995년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잊지 않기 위해 더니든 초대 한인 회장인 박홍식, 김의자 씨 부부가 처음 보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직접 통화해서 더니든 한인회를 처음 만들고 나서 첫 행사가 참전용사 보훈 행사였다면서 당시에는 참전용사의 숫자가 30명 이상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올해 90세가 된 테드 씨는 지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훈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참석한다는데요. 참사모 회원들은 참전 용사들이 살아있는 한 보훈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웰링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지속적으로 보훈 행사를 지원했는데요. 참사모 회원들은 남극과 가까운 더니든의 추운 겨울 날씨를 고려해 한국에서 따뜻한 셔츠를 주문해 이번 보훈 행사 때 나눠줄 예정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20년 넘게 참전 용사들에게 대접한 더니든 한인들의 정성은 전 세계 동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소식을 통해서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안동 차전놀이 뉴질랜드에서 첫 선을 보였다면서요. 국가무형문화재인 안동 차전놀이가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2018 한인의 날 행사에서 선보였습니다. 오클랜드 한인의 날은 현지인들도 많이 참가하는 오클랜드 동포들의 한 해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번 안동 차전놀이는 한인회가 차전놀이 보존회에 해외 공연을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차전놀이 보존회 측 7명은 행사 전 뉴질랜드에 도착해 동포들과 함께 동체를 제작하고 놀이 연습 등을 지도했습니다. 차전놀이는 후삼국 시대 안동에서 유래한 민속놀이인데요. 한 번에 수백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동체 제작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차전놀이 보존회 측 7명은 행사 전 뉴질랜드에 도착해 동체를 제작하고 놀이 연습 등을 지도했는데요. 오클랜드 동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찰관들이 서군의 동체꾼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춘 차전놀이 보존회장은 원래 차전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2, 3일씩 상비군을 데리고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짧은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 잘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한인의 날 행사는 차전놀이 외에도 국제청소년예술단의 길쌈놀이와 상모돌리기, 전통무용과 K-팝 공연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준 기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참상을 담은 사진전이 처음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제38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등 민간단체 주도로 교민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국무총리 기념사 영상 시청과 시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기념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클랜드를 포함해 전 세계 37개 도시에서 한인회 등의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기념식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도 있었고 앞으로의 행사를 위해 후원금을 쥐어준 사람도 있었다면서 동포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역사를 잠시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은 5.18 기념재단의 지원으로 5.18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사진 50여 점, 5.18 음원과 영상 등이 소개됐는데요. 현지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민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뉴질랜드에서 처음 열린 5.18 사진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클랜드에서도 한인 동포분들이 낚시 대회를 가졌다면서요.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쯤 북쪽에 위치한 파키리 해변에서 동포들의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낚시 대회는 동포들이 주최하는 뉴질랜드의 유일한 낚시 대회인데요. 동호회 회원 등 40명이 참가했습니다. 저도 이 대회에 다녀왔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며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낚시꾼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개인 참가자 외에도 아버지와 아들, 친구,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룬 참가자들도 많았는데요. 낚시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34cm 참돔으로 개인전 1위를 한 최진수 씨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낚시를 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잡은 생선을 모두 모아 회를 뜨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예, 이준석 통신원도 직접 참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손맛 좀 느끼셨습니까? 많이 잡으셨어요? 낚싯대를 가져가긴 했는데요. 예. 취재하느라 손맛을 느낄 시간은 없었습니다. 대신 참가자들과 회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대회를 또 기약을 해보겠고요. 근데 사실 뉴질랜드는 뭘 잡거나 뭐 채취할 때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뉴질랜드는 해산물 채취나 낚시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상업용이 아닌 내조용 낚시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낚싯대는 물론 보트 등 낚시에 사용한 모든 도구를 압수당하고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은 그리 복잡하진 않는데요. 개인 어획 한도를 지키고 허용된 크기 이하의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됩니다. 오클랜드 인근 해역의 경우 가장 많이 잡히는 참돔은 30cm 이하는 잡아서는 안 되고요. 1인당 하루 7마리 이상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낚시 클럽방 운영자인 최옥만 씨는 까다로운 규정은 어획 남용을 막아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들도 우리와 같은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박테리아 박멸을 위해 소 15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뉴질랜드가 소의 질병을 일으키는 변종 박테리아를 박멸하기 위해 15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에서 축산업은 매우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축산업 전문가들은 살처분에 따른 손실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경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된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를 박멸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일부 질병들로부터 보호받아 왔는데요. 뉴질랜드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발견된 이 박테리아는
소들에게 유선염과 폐렴, 관절염 등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리더라도 식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뉴질랜드의 다양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준섭 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